전직 대통령이라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물리력 행사해서 데리고 오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봐준다는 얘기입니까? 서울구치소장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검 수사 방해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구치소장이 좀 구리두고만. 이번 2월 달에 발령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장이?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발령받은 사람이에요. 알바키 형태가 그러니까 아닌가요? 아마 그때는 구치소에 예. 윤석열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 그때부터 뭔가를 잘 봐주려고 한 게 아닌가. 윤석열이 최상목이를 통해서 박은 거죠. 아니 강제 구인한다라는데 안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혹시나 만에 하나 윤석열 극성 지지층을 두려워한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치소장도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고 검찰도 법의 준엄함을 표현해줘야 그것이 국민들이 법치주의라고 인정을 하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건 법치주의는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상습범이에요. 다른 재소자와 분리해서 뭐 운동도 식사도 다 분리해서 하는 것 자체도 원래는 특권입니다. 네. 이거 헌법상 평등원칙의 위반이죠. 에어컨? 윤석열만? 본인이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법과 원칙, 공정 입에 달고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도대체 저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특별하게 적용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특혜입니다. 윤석열도 문제지만 윤석열의 이 변호인단과 지지자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기자가 지금 뭐가 좋다고 거기에 틀어박혀서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 이유야. 이제는 뭐 구속됐고 가만히 이제 지가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나갈 일 없고, 그럼 내가 뭐하러 고생하게 왔다 갔다 하냐? 뭐 이렇게 천성이 또 게으른 놈이고, 그래서 처박혀 있는 거죠. 그래도 일단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구치소에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 사실 이제 지시보다는 요청, 협조 요청을 한 건데요. 그 구치소에서 하는 말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전직 대통령이라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물리력 행사해서 데리고 오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봐준다는 얘기입니까? 재소자들도 이렇게 뭐 등급을 나눠서 지금 구치소는 대우합니까? 이게 지금까지 구치소가 교정당국이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구승 변호사님, 지금 전직 대통령 아니라 전직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내란 속의 피의자고 대통령도 파면됐고 경호원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그걸 못 끌고 나옵니까? 이것은 전 서울구치소장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안 하겠다, 뭐 명분이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검법상, 특검법 6조상 특별검사는 검사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 각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해야 됩니다.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구인을 해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데,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형사적으로 3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리고 특검법에 22조에 특검 수사 방해죄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부하들한테 저거 하지 마라라고 지시를 했다면 위력으로서 특검의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 구치소장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이거는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저도 너무 이상해서, 왜냐면 전혀 시도조차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또 찾아봤지. 근데 구치소장이 좀 구리두고만. 이번 2월 달에 발령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장이?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발령받은 사람이에요. 알바키 형태가 그러니까 아닌가요? 왜냐면 그때가 2월 달이니까 그때는 구치소에 예. 윤석열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 그때부터 뭔가를 잘 봐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럼 윤석열이 갖다 박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윤석열이 저기를 통해서 박은 거죠. 그때 그 최상목이를 통해서 박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게 저 영장 판사도 저 2명이 이상한 영장 판사를 이미 박아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 구치소에도 이거 박아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오늘은 2번째입니다. 그래 첫 번째니까 그래 조금 봐줬다고 치자. 이번엔 내란죄에 관련된 거고 외환죄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여태까지 예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 강제 구인한다라는데 안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전직 대통령이니까 강제 구인하는 겁니다. 내란죄이고 외환죄니까 강제 구인하는 거예요. 이걸 서울구치소장이 이건 당연히 해야죠. 아니 구치소장이면 준엄한 법을 두려워해야지 혹시나 만에 하나 윤석열 극성 지지층을 두려워한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되고 구치소장도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되고 검찰도 법의 준엄함을 표현해줘야 그것이 국민들이 법치주의라고 인정을 하죠. 근데 지금은 뭔가 윤석열의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윤석열 세력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자꾸 국민들에게 비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건 법치주의는 무너졌다라고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빨리 강제 구인하고요. 윤석열이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상습범이에요. 예전에 공수처에서도 할 때 소환 거부했었죠. 그리고 특검에다가 뭐 지하주차장 뭐 비공개 출석해달라고 그러고 뭐 나는 경찰 간부에게는 조사 안 받겠다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안 하는 사람 강제 구인해야 됩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끌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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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피고인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안 나가겠다 버티는 일이 상상조차 못한 일이라 사실은 정말 그 구체적인 그 규정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인 영장이 있고 구인에 대한 그 권리가 있다고 하면 사실 구치소장이 물리적으로 끌어내야죠. 이걸 안 했다는 거는 자신의 의무를 다 공직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직무유기일 수 있고 만약에 그런 명령을 내렸다면 직권남용이나 특검 수사 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특검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뭐가 어려워요? 저는 뭐냐 하면은 일단 수갑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수갑 채우면 그 다음에 딴소 있어요. 끌려 나와야지. 그리고 딴거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독방을 쓰는 것 그리고 다른 재소자와 분리해서 뭐 운동도 식사도 다 분리해서 하는 것 자체도 원래는 특권입니다. 네. 이거 헌법상 평등원칙의 위반이죠. 내가 과거에 누구였든 그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대하라는 게 우리 헌법의 원칙이고 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 도대체 어느 법령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 그것도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그러한 특혜를 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그런 규정 그런 관례는 정확하게 지키면서 오히려 그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저질러가면서까지 특혜를 주려고 하는 구치소장의 행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강제 구인해서 수갑을 채우는 게 이게 사실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거든. 딴 재수자들하고도 만나지 못하게끔 하고 이렇게 독방을 써주고 이러는 게 다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날씨가 덥다고 랄지를 하니까 그렇죠. 시원하게 해줘. 지금 뭐 에어컨 거기다 설치해 주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저쪽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에어컨? 아 근데 윤석열만? 안 더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많은 시간은 변호사 접견으로 쓸 겁니다.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은 변호사 접견실에 있고 저도 서울구치소 변호사 접견실 자주 가는데 거기는 시원합니다. 저 이렇게 입고 들어가요. 네. 반팔도 안 입어도 됩니다. 거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줘서.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게 집사 변호사다 뭐다 이런 건데 아마 조만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윤석열 씨가 얼마나 많은 변호사 접견을 했는지 사실상 그 방에 있는 시간은 자는 시간 저녁 이후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그걸로 문제를 삼고 특혜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 특혜 무슨 특혜 본인이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법과 원칙 공정 입에 달고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한동훈 전 장관은 그 얘기했죠. 구치소에서도 암투병한 사람 많다. 아파도 법은 똑같이 진행되던 게 우리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저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특별하게 적용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됐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얼마나 싫겠어. 일단은 재소자 옷을 입고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 푸른 수의를 입고 나와야 되고 이거 수갑 차야 되고 갈아입을 수 그다음에 있습니다. 갈아입을 수는 있다고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강제 구인일 때는 그쵸, 그거 그쵸. 못한다고 네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재판에 나갈 땐 갈아입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조사받으러 갈 때도 갈아입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러고 가서 만나야 되는 게 검사야. 자기가 옛날에 다 저기 하던 검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싫은 일을 해줘야지. 그래야 벌을 받지. 그럼요. 그게 벌이죠. 그게 벌이지. 왜 웃어요? 리 K님, 웬 에어컨? 실외기나 넣어주세요. 잼사랑님, 무거워서 그러나? 그 교정본부장을 했던 분이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에어컨 얘기를 하면서
에어컨을 넣는 것을 사실은 재소자 인권 차원에서는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들어가 있는데 윤석열한테만 에어컨 틀어주는 게 말이 되겠냐. 그러려면 전국의 모든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될 텐데 윤석열이가 정작 교정시설 예산을 막 삭감하고 그랬던 놈 아닙니까? 검사해, 검찰총장에, 대통령 했던 놈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재소자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봤겠습니까? 오히려 검사하면서 야야 이런 놈은 말이야 더 덥게 해서 좀 고생 좀 시켜 이랬을 거예요. 그랬던 자가 이제 와서 뭐가 덥네, 약을 안 주네, 운동도 평소에 하도 안 하는 놈이 무슨 운동 얘기를 해요. 평소에 운동이나 하면서 그런 말 하면은 뭐 그게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살판 낫지 술 못 마시는 것만 빼고는요. 그 교정본부장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마 김결희 변호사가 그 교정 행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럴 여지는 없고 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정 부분 배려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 아마 제가 저도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 본인이 아마 좀 거부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아마도 본인이 아마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평소 복용하는 약을 아마 주소에 들어오실 때 아마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그런 와중에 약간 아마 좀 그 틈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몇 시간 내지 뭐 하루 정도 이렇게. 그렇죠. 예. 지금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예. 에어컨 설치해달라고 막 계속 그 뭐 민원을 넣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다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설치한다면 그건 엄청난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되겠습니다. 그거야말로 특혜가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각 방에는 선풍기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모든 방에? 지금 현재는 모든 방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물마다 예. 각 건물에 아마 그렇게 통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한여름 철에는 선풍기 외에는 의존할 게 없기 때문에 또 너무 오랫동안 선풍기를 틀면 이게 혹시 과열돼서 그렇죠. 안전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0분을 쉬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들어가 있는 곳이 구치소예요. 자유를 박탈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마음껏 이렇게 편하게 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승 변호사님. 이제 구속에 대해서 본인이 다퉜을 때 본인이 출석을 하겠다, 불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구속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구속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모습, 법과 원칙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자기에게만 특권을 요구하는 모습, 이 모습들 자체가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한다고 보여지고, 사실 저기 이제 전직 그쪽에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조금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일반적인 피고인 피의자들을 접견을 가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요즘 과밀 수용이 엄청 심해요. 저처럼 180 넘는 사람은 사실 다리를 펴고도 못 잘 정도로 꽉 붙어갖고 어깨 붙이고 자야 되는 상황인데 독방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독방 쓰고 있고 밥도 따로 먹고 그 구치소 내에서 가장 힘든 점은 사람이랑 부대끼면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 화장실도 사람 있는 데서 가야 되고 씻는 것도 사람 있는 데서 해야 되고 이게 고통스러운 건데 그게 없이 독방에서 혼자 있는 것 자체가 특혜고 그런데 거기에 더 뭐 해달라? 도대체 사법 시스템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또 변호사라는 분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을 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자체도 정말 좀 이렇게 단죄가 돼야 이에 대해서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김건희까지 넣읍시다. 예, 빨리 넣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엄 상황에서 막 탱크 앞에 섰고 이런 분들이 물론 용기가 있었겠지만 그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그 보좌진들 그 유리창 깨지는 거 보면서 국회 안에서 뛰어나왔던 그 국회의장실 관계자들 얘기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히고
저는 제일 정말 놀란 게 그 선관위 직원들한테 계엄군이 총 들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지지자들 좀 부끄러운지 알아야 됩니다. 내 가족한테 만약 누가 총 들고 들어와서 구속으로 몰아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총 든 사람들을 지금 감옥에 넣어놓고서는 에어컨 틀어달라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윤석열도 문제지만 윤석열의 이 변호인단과 지지자들 진짜 부끄러운지 알아야 돼요, 진짜. 제가 그날 실제로 국회 정문 그 본관 정문을 그 스크럼 짜고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날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저도 피가 거꾸로 그렇죠. 솟고 네. 그리고 그때 군인들이 뭐 경고성 계엄이다. 만약에 손이 풀렸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앞에서 시민들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랑 경호원 그 방호대랑 이렇게 막고 있다가 뚫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법과 원칙과 질서를 무시해놓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조금의 불이익도 못 참는 거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에어컨 대신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좀 시원할 것 같기도 한데요. 변함없이님, 에어컨 타령 마라 3617. 덥냐? 여름이니까 더운 거다. 곧 겨울 온다. 그때는 시원하다. 최성화님, 피고인 윤석열 징역 3,617년을 선고한다. 축하요 많이.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징역 3,617년. 미국식으로 하면 이런 정도 막 그럼 나올 나오고 수 그러죠. 있습니다. 막 합산하고 그렇습니다. 합산하고 몇백 년 그러는데. 해가지고 사형이 나옵니다. 나와야죠. 네. 예. 외환 유치나 이게 너무 많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토론해 봅시다.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사형하고 3,000년하고. 예. 동그라미님, 민주주의 사법 판결에 의해 구속된 범죄자가 감히 특검의 조사를 특권처럼 거부하고 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 운운하며 예우하는 것이 지금 내란범이자 전 국민을 전쟁의 위험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인간에 대한 의리란 말인가? 세금으로 그 자리를 누리면서 국민에 대한 의리는 없는가?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참, 3부는 누구 겁니까? 3부. 김건희로 넘어갈까요? 네. 또 윤석열 지금 오늘 끄집어내야 되는데. 네, 7이 4개입니다. 나 빨리 5개까지는 만들어 주셔야지. 6개까지 만들어 주시면 더 좋고 777. 777.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12시가 됐습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 투표 아하.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 나왔습니까? 자, 아슬아슬한데요. 1236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누른 분하고 같으시구나. 예. 임명해도 된다 80%, 사퇴해야 한다가 20%. 예.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님들은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임명하는 것이 옳다. 압도적으로 임명해도 된다. 지지하셨네요. 그러면 임명할까요? 대통령님. 자, 오늘 윤석열 안 나올 거 분명하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지금 인치는 이제 끌고 나와라 이거잖아요. 특검 조사실로 오늘 또 안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 법원에 구인영장을 더 따로 받아갖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는 그 김경호 변호사님께서 뭐 서울구치소장을 뭐 고발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특검이 이거 받아갖고 그냥 구치소로 압박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 그게 안 된다면 수사관 보내서 특검이 직접 꺼내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지만 보여주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특검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사관 보내가지고 나와. 성중계 합시다. 세 동안에 안 나오면 들어간다. 왼쪽부터 채울까 오른쪽부터 채울까. 그건 네가 선택해. 그건 봐준다. 너무 잔인해. 수갑 대신 고무수로 너무 묶어도 되고. 그 대신 수건은 덮어준다. 왜냐하면요, 저는 솔직히 여러 가지 중에서 그 3월 8일 날 나오면서 그 왜 손흔 들고 나오면서 그 대선 했던 장군. 예. 그게요, 저한테는 정말 악몽의 장면이에요. 그게 가끔가다 이게 나오거든, 악몽이. 그래서 저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강제 구인해가지고 저기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김건희 가기 전에 또 하나. 네. 그때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고 나올 때 왼손 주머니에 이렇게 손 찍고 나왔잖아요. 이거를 두고 지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까 어떤 분이
건진도 이렇게 조사받고 나면서 왼쪽 주머니에 손을 그게 또 주술적인 의미가 놓고 있나요?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주술인지 아니면 뭐 서로 주고받는 신호인지 네.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센 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센 나는 척. 지지 않았다. 나는 조사를 당당하게 받았다라는 거를 자기 지지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가장 세 보이는 본인이 생각하는 자세를 아니면 취했다. 왼쪽 주머니에 뭐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 만지고 있으면은 뭐 힘이 좀 생겨 뭐 이렇게 주술적인 걸로. 아니 그렇게 뭐 당당한 척 하더니 근데 왜 감옥 가서는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막 약자 코스프레를 하느냐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사실 공직자들이 주머니에 손 넣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외국은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건방지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은 분명히 카메라가 본인을 포착하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걸 알았을 때도 저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나온다 반성하지도 않고 여전히 국민들 우습게 본다 뭐 이런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일부 끝으로 잠깐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최은순 장모, 그러니까 최은순이 장고 위조에 가담해서 벌을 받았던 그 집사라는 사람 IMS 모빌리티인가? 네. 거기에다가 대기업들이 184억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한날 한시에 다 와서 조사 받아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그 회사들이 다 그때 당시에 뭔가 엮여 있는 회사들이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회사 어렵고 그다음에 오나들 조사 받아야 되고 이런 데만 골라가지고 다 이렇게 했던데 재밌는 게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 해먹었을 때는 그야말로 대기업들이 줄줄이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는 이름이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이제 단죄의 효과 아닌가. 제가 이재용 이렇게 그 가서 고생하는 거 보면서 그래 이제 너는 절대 돈 갖다 바칠 일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오라고 그래도 너 약간 핑계가 이번에 되죠. 고생한 걸로 이제 내가 왜 그렇게 해서 갖다 그럼요. 주고 주격 살았는데 네. 왜 그걸 내가 갖다 어떻게 주겠어? 하니까 내가 이제 못합니다. 그 대신 너는 윤석열이가 이제 부르면은 와서 같이 오뎅 먹고 뭐 김밥 먹고 이렇게 그 재벌 회장 불러가지고 꼭 시장에서 오뎅을 먹여요. 술도 먹이고 강제로. 그래갖고 토해가지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기어다니는 회장도 있다고 그러던데 나는 누군지 알지만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조사하면은 왜 돈을 갖다 바쳤는지 나오겠지만 일단 이 사람들 지금은 참고인으로 부르지만 이게 배임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임도 없고 뇌물 공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순순히 자백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그때 어떤 이슈로 대관 업무가 필요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내준 공무원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결과가 통상적인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로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런 진술을 다 확보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진술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러야죠. 근데 배임도 의심이 되는 게 당시에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무슨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큰 회사들이 이렇게 투자에 나섰다. 그렇게 대규모로 난 거는 따지고 보면 배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배임은 들고요. 기본이고 뇌물까지 네, 가야죠. 이제 뇌물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근데 배임은 그거 얼마 안 돼요, 형이. 그러니까 배임 가지고 저기 하면 제가요 어저께 백희룡 예. 경장님 저거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정말 소름이 끼친 게 사실은 그 평택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최순실의 자금이 예, 최은순한테 예. 갔다 이게요. 사실은 4년 전부터 얘기가 되던 겁니다. 그게요, 그 당시에 열린공감하고 더 탐사, 지금은 유탐사, 이쪽에서 해가지고 이 설이,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은 최순실의 자금이 상당 부분이 없어졌다. 중간에 사라져버렸다. 그건 뭐냐면은, 근데 그거를, 왜냐하면 그 얘기를 알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이나 최순실을, 그 수사를 했던 검찰이 알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백규령 경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왜냐하면 이게 조금 아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야말로 대관 업무가 있던 친구들, 뭐가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칼날 위에 있던 친구들이 갖다 돈을 바치는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고급 정보를 그쪽에다 갖다 앵겨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순실도 거기서는 당해준 거겠지 뭐. 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요. 정말 예. 검찰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이 범죄라고 하는 거는 정말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 집사 게이트를 파헤쳐야 제대로 됩니다. 파헤치려면은 네. 계좌 흐름 이런 걸 다 추적을 해야 다 되는데 추적해야 그 됩니다. 판사 또 정신 나간 판사가 베트남 이건 뭐 추적하게 수사 대상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하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쌍하지죠. 그러니까 집사 게이트, 마약 이것도 다 특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정말 뭐냐면 당시에도 너무 그렇게 징그럽고 왜냐면 개연성이 너무나 있는 사안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까지 다 정말 다 들춰내야 돼. 이게 다른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그 혐의가 너무 많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던 거로 받았던 거에 반면에 도이치랑 몇 개를 제외하고서는 처음부터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발의나 법령 통과가 좀 필요하다고 저도 그럴 생각을 것 합니다. 같아요. 특히 이게 상설 명태균 특검에. 게이트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쪽 그 변호를 하다 보니까 명태균 게이트만 하더라도 김건희랑만 엮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안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는데 사실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이 과연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 국회 차원에서 명태균 게이트 뭐 다른 뭐 이제 평택항 마약 게이트 이것까지 묶어갖고 다시 한번 특검을 발의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뭐 상설 특검을 하던가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역사상 대통령들도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건에 많이 관여된 사건이 있었을까? 김건희와 연관된 거 하나 보니까 일단 공천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듯한 뇌물성, 지금 이게 집사 게이트고요. 그 다음에 국가 산당과 관련된 거, 창원. 그리고 또 관련된 게 공천 장사, 그리고 도로 의혹. 이거 아마 피해액으로 아마 추산을 해본다면 이걸로 발생했던 피해액이라던가 거기에 사업에 관련된 걸 하다 보면은 몇십조, 몇백조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까지 하면은 도대체 김건희의 손이 안 뻗진 데가 어딘가.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김건희 특검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파헤쳐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병철 변호사가 다음 주에는 김건희 구속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빨리 좀 저도 했는데. 그러셨어요? 2주 이후에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양쪽 그렇게 하면은 저 바깥에서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해. 저는 김진애 의원님 말씀에 항상 기대는 기대 같지만 안 신뢰는 안 합니다.